안녕하십니까. 정통 FX 마진 교실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입문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2장 시황 전략, 드디어 시황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FX 전략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황 전략, 그 다음에 차팅 전략. 시황은 글자 그대로 FX 시장의 상태를 뉴스와 소문 등으로 파악하는 거고, 차팅 전략은 차트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전략을 구사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차팅 전략보다는 여러분들이 시황 전략, 이걸 중요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시황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재퍼니스행이 강세면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나타납니다. JPY는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죠. JPY 수요가 많아졌든 또는 일본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졌든 시장에서는 JPY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아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JPY 일본 엔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엔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 전략은 차팅 전략에 앞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황은 차트에 나타나지만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시황이다. 자, 차트는 시황의 기록입니다. 차트는 시황의 기록이기 때문에 시황이 먼저고 이 시황이 MS를 만듭니다. MS는 마켓 센티먼트, 하나의 시장의 정서죠. 이 MS는 또한 트렌드를 만듭니다. 일정한 경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러한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MS를 파악하고 MS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트레이드의 올바른 자세다. 자, 시황. 어떠한 것들이 시황을 변화시키는지 차곡차곡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뉴스 트레이딩이 최고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가면서 모두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황은 영어로 마켓 센티먼트, 시장의 정서,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이란 한 나라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정서라고 보면 된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기업들이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고, 적자 도산한 항공사라든가 운수업체, 이런 호텔업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각 나라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자, 불안할 때는 어떻다고요? 달러나 재퍼니스행, 이러한 안전자산이 강세를 띠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장 참여자가 MS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마켓 센티먼트를 모르면 극단적으로 시황 뉴스를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차트에만 의존해 거래하는 트레이더 A를 상상합니다. 트레이더 A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거래합니다. 그런데 B는 시황 뉴스와 차트를 함께 중요시하며 양쪽이 일치할 때만 거래 진입을 한다. 양쪽이 일치할 때. 시황과 차트가 모두 한쪽 방향으로 일치할 때만 거래 진입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B는 현재 MS는 QE로 인한 달러 약세. 이 QE는 언제적 이야기냐면 2008년 이야기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자,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달러를 푸니까 어떻게 됐죠? 달러가 약세가 됐죠.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 시황은 QE로 인한 달러 약세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유로 USD를 상승 관점에서, 자,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유로 USD는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 관점에서 저가에서 매수 진입만 노리면서 거래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왜? 달러 약세니까 유로 USD는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 지점을 노린다 이 말이에요. 이 지점. 조정받는 끝 지점. 이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 거죠. 반면 A는 MS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차트에만 의존하여 거래를 한다. 두 사람의 트레이딩 실적은 어떻게 나타날까? 저자의 판단으로는 시장 정보가 많은 B의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본다. 물론 B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서다. 자, 여러분들이 FX 거래를 할 때 시황을 알고 하는 사람, 시황을 모르고 하는 사람, 그 결과는 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거래하면서 시황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지표 뉴스 트레이딩이 최고다. 통상 이 지표 뉴스는 동시에 발표됩니다. 정확한 스케줄된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발표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 투자가들은 어떤 소문이라든가 정보에 빠르죠. 그러나 지표 뉴스 트레이딩만큼은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발표되기 때문에 굉장히 페어 게임, 정당한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은 이 지표 뉴스 발표 트레이딩 이것에 큰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정보 수집 능력이 큰 손 기관들보다 훨씬 늦습니다. 이 지표 뉴스 트레이딩 말고 다른 특별한 정보들, 특별한 소문들 이런 것은 굉장히 늦죠.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MS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뒷북을 치고 상투를 잡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이라든가 극비 정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먼저 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본 다음에 개미들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자마자 바로 꺾이죠. 대부분의 개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소문이 났을 때 바로 사야 됩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은 이미 차트는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문을, 물론 정확한 소문이어야죠. 이 소문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 뉴스라는 것은 일반화된 겁니다. 이미 차트에 시장이 변해 있어요. 그때 뉴스만 믿고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내가 들어가면 왜 방향이 반대로 가지? 여러분, 개미 트레이드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어떤 귀중한 정보를 이용해서 기관들은 이미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볼 만큼 봤는데 그 이후에 뉴스가 발표되죠. 뉴스를 중요시하는 것은 상투 잡는 거다. 그러나 지표 뉴스는 동시에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좀 사정이 다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페어 게임이기 때문에 지표 뉴스 트레이딩이야말로 개미들에게는 최고의 수익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시황 파악의 습관화. 시황 파악은 여러분 항상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해서 돈을 빨리 벌겠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시황도 파악하지 않고 곧바로 차트를 열고 거래에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북한군은 그때 모르고 있었죠. 북한군이 어떻게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생사 참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장의 큰 흐름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거래에 임해야 된다. 자, 시황 파악의 습관화,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FX도 이 시황 파악을 항상 습관화, 체질화해야 된다. 습관화, 체질화. 이거는 여러분들 시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질화 돼야 됩니다. 항상 차트를 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종 시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에 임해야지 차트 보자마자 바로 거래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시황은 뉴스와 소문이 만든다. 자, 뉴스는 아까 지표 뉴스가 있고 기타 뉴스가 있고 소문도 역시 뉴스로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특정한 소문들이 많이 돕니다. 이러한 뉴스와 소문이 시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문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그 구제금융,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리스가 재정 적자 문제가 났는데 신용평가에서들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언급하기 시작하자 시장에서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낮췄죠.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도 재정적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렇게 되면 유로가, 이들이 다 유로 소속이죠. 유로가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다. 21인 이제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리스 구제금융에 나섰다. 이로 인해 유로는 급락하여 유로 USD 가격은 2010년 4월 15일 1.3900에서 두 달 후 6월 7일 1.1900까지 50일 사이에 2000핍이나 빠졌습니다. 2000핍. 2000핍은 참 대단한 겁니다. 이처럼 이 당시 신용평가사들이 그리스 신용등급을 낮추니까 다들 그러나 보다 했는데 사실 정보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면은 이런 사태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도 연결이 되겠다. 그러면은 유로가 약해지겠다. 이런 걸 이미 긴급히 파악을 하고 민감하게 재빨리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모습입니다. 2010년 4월 정도 그리스 재정 적자 사태로 6월 7일까지 유로 USD가 2000핍이나 급락을 했죠. 자,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아이슬란드의 국가 부도 문제 이렇게 나서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서부터는 4월 20일 여기서부터는 그리스 문제가 본격화 되면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예요? 아이슬란드 사태, 그리스 사태. 이런 시황 때문에 실제로 차트가 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황은 다우. 다우가 사실 시황을 대표합니다. 다우는 미국의 주가지수, 주요 주가지수 30개를 모아놓은 건데 이 다우에 반영이 됩니다. 시황이 좋으면은 다우는 올라가고 시황이 나쁘면은 다우는 내려갑니다. 자, 시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시황이 올라가면 다우가 올라가고 시황이 좋아지면 다우가 올라가고 다우가 올라가면은 미국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달러 약세. 자, 이렇게 되고 다우가 상승하면 US 달러가 약세. 다우가 하락하면 미국 기업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불안하면은 USD 강세. 불안하면은 안전자산 선호. USD가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그래서 다우와 USD의 상관관계 공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